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모델은 포르쉐 타이칸 4S입니다. 저는 포르쉐 미디어 시승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에 왔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아이오닉 5나 테슬라 모델 Y 등 전기차를 시승했는데 또 이렇게 전기 스포츠카를 장시간 타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이칸의 모습만 봐도 이번 시승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직접 경험하면서 전기 스포츠카의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을 보면 포르쉐 모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포르쉐 DNA가 반영됐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과 전면 중앙 포르쉐 엠블럼도 보입니다. 낮은 전고는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다만 다른 포르쉐 모델과 비교해 헤드램프 디자인이 개성적입니다. 얼핏 보면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4포인트 LED 헤드라이트가 강렬한 인상을 또 선사합니다. 측면을 보면 역동적이면서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 충전구 모습도 보입니다. 후면에는 일자로 이어진 리어 램프가 특징입니다. 유리 소재로 매끈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포르쉐 레터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한눈에 봐도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 버튼이 없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우선 16.8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모습이 보입니다. 계기판에는 3개의 원형이 눈에 띄고 깨끗한 화면도 특징입니다. 스티어링 휠 휠에 포르쉐 엠블럼도 돋보입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편 하단에 주행 모드 설정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계기판 옆에 10.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8.4인치 센터 콘솔 컨트롤 패널도 위치해 있습니다. 시트 등 내부에는 재활용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온도와 풍량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열선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포르쉐 타이칸 4S 또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강원도 고성 부근에 왔고요. 이렇게 또 강원도 지역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승은요, 대략 5대 정도 같이 이제 한 조로 묶어서 이제 그룹 주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인스트럭터가 좀 이제 무전을 통해서 적절하게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4S 모델은 이제 지난해 한 11월 달에 또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저는 이제 그보다 1년 전인 이제 2019년 11월쯤에 그때 이제 포르쉐에서 타이칸 공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좀 처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좀 디자인도 멋지고 저는 또 포르쉐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1년 반 정도 전에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실물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한 1억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와인딩 코스를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조향감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지금 고속으로 조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또 부드럽게 또 주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타이칸 4S는요, 이게 아마 퍼포먼스 배터리하고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상위 모델이 이제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최대 이제 어떤 마력은 571마력 정도, 그냥 퍼포먼스 배터리가 한 530마력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높은 마력이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93.4 킬로와트 또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최대 이제 주행거리가 289km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사에 와서 이제 차량 설명을 들을 때는 한 350km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약간 짧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벤츠 EQC라든가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309km, 307km 이래가지고 주행거리 짧다고, 특히 이제 1억이 넘는 전기차인데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는 그런 이제 비판도 많았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짧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에 대한 어떤 좀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오늘 시승 코스는 대략 한 350km 구간이어가지고요. 잘못하면은 진짜 이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근데 그 전에 또 시승했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배터리가 좀 남는다는 말씀들도 좀 반응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실제로 얼마나 더 주행을 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40-50분 정도 지금 탄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82% 남았습니다. 뭐 포르쉐 내부는요, 뭐 참 기대만큼 굉장히 또 멋지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하고 이제 포르쉐 911 이 차량을 이제 탔었는데요. 참 포르쉐 탈 때마다 참 내부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 이제 엠블럼부터가 굉장히 뭔가 그런 브랜드, 명차의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쪽 16.8인치 계기판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포르쉐 차량을 타면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원형의 3개 이런 이제 디자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굉장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쪽을 보시면 이 조수석까지 쭉 일렬로 이어진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밑쪽에 또 이런 또 조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 눌러보면요, 이게 조금 세게 눌러야 됩니다. 이게 누를 때 터치감이 느껴지는 건 좋은데요, 좀 힘을 줘서 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도 좀 많이 묻고 생각보다 그렇게 편한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꼭 눌러야 되는데 이게 지문이 자꾸 남으니까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굉장히 좀 선명하고 좀 시인성 좋게 나오고요. 특히 이쪽 부분을 보시면 뭐 남은 거리라던가 뭐 전압 아니면 그런 뭐 온도 같은 게 굉장히 뭐 그래픽 같은 것도 좀 다양한 그런 컬러풀하게 나오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보기에 깔끔한 그런 이제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기어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전 중이라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이제 내리면 D고요. 하나 올리면 N, 또 하나 올리면 R이 되고 누르면 이제 주차가 되는 이제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시승 모델 색상은 블루고요. 지금 앞쪽 보시면 약간 버건디라고 해야 되나, 자주 색깔도 보이고 또 화이트도 보이고 바로 앞에는 이제 하늘색, 굉장히 색상들도 좀 멋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는 그 전면보다는 후면이 좀 더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그 전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포르쉐 DNA답게 딱 봐도 이제 약간 왕눈이 같은 그런 헤드램프라든가 전반적인 뭐 곡선의 유려함 뭐 이런 포르쉐 DNA가 많이 이제 담겨 있지만 약간 이제 흘림 같은 헤드램프가 약간 흘러내린 듯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약간 이질감이 좀 있는데 뒤에 디자인이 좀 멋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포르쉐라고 써있는 그 레터링하고 그걸 이제 약간 담고 있는 글래스 공법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약간 크리스탈 느낌도 좀 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와인딩 코스 계속 가고 있는데 그냥 등판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차가 힘들어하거나 막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아주 부드럽게 또 조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날씨도 좋고 또 강원도 이런 또 산간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맑아가지고 드라이브하기 너무 이제 멋진 그런 날씨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뭐 가속을 하거나 그런 급격한 조향을 해도 뭐 그게 큰 뭐 굉음이 나고 이런 게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위잉 소리가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 초에 이제 자동차 기자협회 그때 이제 올해차 최종 심사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한 20대 정도 차를 이렇게 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서킷에서 고속 안정성, 뭐 고속 주행을 이제 그런 평가하는 그런 시간에서 제가 아마 당시 영상에서도 그 타이칸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고속에서도 안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확실히 이제 그런 또 면모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기자협회 올해차 얘기가 나와서 그때 아마 올해차 부분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G80이 받았는데 타이칸은 그때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했던 또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량을 봤을 때 존고가 좀 낮더라고요. 한 136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존고가 이게 낮다 보니까 스포츠카의 느낌이 굉장히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트 위치도 좀 낮아가지고 좀 스포츠카를 이제 몰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이칸 4S가 이제 전기 스포츠카로 분류가 되는데 예전에 뭐 911이라던가 파나메라 볼 때하고 또 약간 비슷한 느낌. 다만 다른 점은 이제 제가 예전 시승했던 911 카레라 4S나 4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굉음이 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말
딱 시동을 켰을 때 정말 강렬한 그런 엔진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시 제가 새벽에 이제 좀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엔진음이 커가지고 좀 민폐를 끼쳐서 빨리 제가 그때 저희 산 아파트 주차장을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911 탔을 때 굉장히 더 강렬한 어떤 주행감, 그리고 어떤 그 사운드를 통해서 좀 더 퍼포먼스를 느꼈다면, 이번에 타이칸 4S는 어떤 또 전기차, 약간 더 미래적인 느낌을 더 많이 받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와인딩 코스 코너링 많이 한 적도 처음인 것 같고요. 산악지형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루프도 굉장히 뭐 글래스 루프라고 해야 되나요? 개방감이 느껴지고, 또 오늘처럼 이게 좀 풍경이 좋은 날에는 더욱더 이런 또 개방감을 또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영상만 봐도요, 굉장히 날씨가 좋고 또 풍경이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와인딩 코스만 한 20분, 한 30분 한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팻말에 해발 900m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귀가 멍멍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코너가 있으니까 좀 뭔가 무감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900m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다가 1000m가 넘고 이제 정상에 올랐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행 모드가 레인지하고 노멀, 또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노멀로 가다가 레인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회생제동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에 올랐을 때 남은 주행거리가 286km였는데요. 지금 이제 회생제동 계속 시키면서 이제 1km가 올라서 287이 됐습니다. 조금 더 회생제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한 1000m에서요 한 700 정도 이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까는 와이딩 코스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점점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좀 혼미한 면도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회생제동 하기 전에 286km 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96km로 지금 10km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이제 탈 때마다 이 언덕길 오를 때, 특히 내리막길에서 회생제동이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 포인트인데, 이렇게 회생제동도 굉장히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시승하기 전에 자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속 200으로 달리다가 0으로 줄일 때, 일단 회생제동이 최대 잘 걸리면 4km까지 늘어난다, 이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시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회생제동이 잘 되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배터리 잔량이 한 70% 정도 남았었는데 좀 72%까지 늘어났고, 좀 주행거리도 지금 297로 조금 더 늘었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언덕 다 내려가면은 아마 300km가 넘는 거리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시야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앞차가 이제 약간 갔다가 후진했다 다시 나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진은 이제 이걸로 눌러서요, 2번 눌러서 후진하면 되고요. 좀 이렇게 탑뷰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뒤로 넣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이번 또 포르쉐 타이칸 4S 시승은요, 이게 이제 2인 1조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교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또 교대를 해서 또 이제 주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계속 오르막 내리막 그 와인딩 코스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평지 있게이어서 한번 또 가속감이나 이런 걸 또 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또 가속도가 빠르고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속도는 굉장히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타이칸 4S 말고요, 터보 S 같은 경우는 제르백이 이제 2.8초니까요 엄청난 진짜 그런 가속 성능이고요. 지금 타고 있는 이제 4S 모델은 제르백이 4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결코 이제 뭐 느리지 않아, 오히려 굉장히 이제 빠른 그런 수치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기자펫 그때 고속 이제 주행에서 서킷 주행에서도 정말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이게 과연 제가 속도를 엄청 내고 있나 모를 정도로 그런
안정감 있는 또 주행감을 또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보니까요, 이 계기판 맨 왼쪽에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절할 수 있고요. 오토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лам기도 끄고 그래서 오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을 보시면요, 지금 내비게이션 이게 나와 있고요. 오늘 행사는요, 이 콘보이 차가 앞에 있고 이제 단체로 일렬로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그렇게 뭐 내비 설정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는요, 이쪽 버튼, 그러니까 저번에 아이오닉 5 때도 약간 이쪽, 그러니까 약간 스티어링 그 하단부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이게 뭐 이렇게 레인지, 노멀, 뭐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에코 모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멀, 스포츠, 뭐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직선 주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를요, 지금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약간 이제 교통이 좀 원활해져서요, 이 시계 이제 방향으로 돌려서요, 지금 스포츠고 스포츠 플러스고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가속이 더 빠르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가속이 빠른 상태인데 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되는 더 이제 빠릅니다. 주행을 하다 보니까 송풍구가 보이는데요. 송풍구가 약간 이제 좀 중앙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비상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드린 대로 이걸 통해서 풍속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제어하는데, 뭐 결선, 통풍,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걸 세게 눌러야 뭐 조작이 되니까 지문도 많이 묻고요. 나중에 이거 닦아내는 것도 좀 쉽지가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디자인이 이렇게 옆쪽에 좀 볼까요? 이 옆쪽에도 송풍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일자로 돼 있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또 시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아이오닉 5나 테슬라 모델 Y,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오닉 5하고 모델 Y는 약간 이제 그런 좀 대중적인 그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포르쉐 타이칸 4S는 뭔가 좀 그런 고급 럭셔리 이제 좀 스포츠카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느낌도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주행했을 때도 보다 더 많은 그런 또 그런 기능이나 높은 성능, 럭셔리함 이런 걸 많이 갖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뭐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품질, 뭐 주행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또 다른 영역의 그런 이제 전기차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워낙에 뭐 아까 말한 뭐 이제 아이오닉 5 모델 뭐 Y도 그렇지만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타이칸을 봤을 때가 이제 2019년 한 11월, 12월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때였고, 또 이제 특히 이제 포르쉐가 전기차를 이제 출시한다는 게 굉장히 또 좀 그때는 좀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은 포르쉐 같은 차량들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 고속의 그런 고성능 위주, 그러니까 질주하는 이제 그런 차량들이지 뭐 전기차라든가 전동화 모델하고 좀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포르쉐도 이제 전동화를 하는구나. 그때는 이런 상징적인 좀 의미도 있었고요. 지금이야 워낙에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생각이 덜 했는데, 좀 당시에는 포르쉐도 전기차를 만든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차가 이제 시작 가격이 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억이 넘는 전기차들을 이제 탔을 때를 기억해 보면, 작년 이맘때 이제 벤츠 EQC하고 아우디 e-tron을 탔었고요. 그 전에 테슬라 모델 S를 이제 좀 시승했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모델 S보다는 승차감이나 아주 뭐 주행 성능에서 저는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QC나 이제 e-tron 같은 경우는 이제 SUV니까 타이칸 4S 이제 세단하고 좀 비교하는 게 약간은 좀 동일성선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1억이 넘는 차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타이칸 4S가 가장 만족스럽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근데 그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레이드 모델이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2억 가까운 그런 고가의 모델에다가
제로백도 2초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모델에서 플레이드가 어느 정도 또 반향을 일으킬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이칸 4S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경쟁 그런 위치에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또 럭셔리 전기 스포츠카, 럭셔리 전기차 간의 어떤 또 경쟁도 굉장히 좀 기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포르쉐 인기가 또 굉장히 또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포르쉐가 굉장히 뭐 이제 선호되는 브랜드고 또 이제 드림카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뽑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판매량을 보니까 작년에 한 7,800대 정도 걸려가지고 수입차 한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그 카이다 통계에서는 이제 12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테슬라가 회원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를 감안하면 11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5,000대 정도 팔린 것 같아요. 5,000대 좀 넘는 것 같은데 5,300대? 그래가지고 한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 8위 그러면은 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독일 그 빅4 뭐 벤츠나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일단 뭐 4개에다가 뭐 볼보라던가 뭐 미니, 지프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만 이제 어떻게 포르쉐보다 높은 거죠. 근데 한 대당 이제 판매 가격을 감안하면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대중적인 그런 이제 모델들이 많지만, 이제 포르쉐는 뭐 상당히 고가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이제 수입차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라던가 좀 더 이제 고급화 현상 이런 게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수입차를 이제 살 때 특히 이제 하차감 이런 걸 많이 이제 고려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하차감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탔던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고 뭐 다들 이제 인정하는 고급 세단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흔해졌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또 그런 포르쉐가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르쉐보다 더 그 이상의 뭐 벤틀리나 뭐 람보르기니 아니 뭐 롤스로이스, 이거는 이제 뭐 2억 3억이 훨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비용적인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포르쉐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하차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도 예전에 뭐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나 이제 911을 시승했을 때 왠지 모를 그런 하차감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 뭔가 좀 주변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부러운 눈빛으로 그런 거 봤을 때 하차감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르쉐가 이제 좀 더 판매가 많이 또 증가하는 그런 또 이유가 아닌가 또 생각을 했고요. 오늘 또 타이칸 또 4S 시승 마치고요. 또 고성에서 또 서울까지 또 이제 또 업무용 차를 이제 타고 복귀를 했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5나 아니 뭐 테슬라 모델 Y처럼 그런 대중적인 전기차만 많이 타봤는데요. 또 오늘 또 전기 또 스포츠카 또 럭셔리 전기차를 또 탈 수 있어서 굉장히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또 그런 전기차를 또 타보는 그런 또 기회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지용이었습니다.